오늘 방송에서는 어제 11일 마감된 하원의 트럼프 탄핵안 표결 결과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긴장감을 높인 베네수엘라 원유선 나포 소식, 그리고 미국인의 삶에 직결된 상원 헬스케어 표결 결과까지 핵심적인 미국 정치와 경제 뉴스를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함께 읽어가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어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예. 요즘 참 정치권에서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예. 공화당 내 이탈표가 10표나 나왔다고 전에 들었는데 이 부분도 참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이 정치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일기 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 동안 두 번의 그 탄핵을 당했죠. 네. 물론 재판을 통해서 탄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민주당 하원이 탄핵을 가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는 두 번 다 이제 그것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제2기에 와서 1년도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네. 올해 벌써 두 번째 트럼프에 대한 그 탄핵 그 안이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네. 보면은 좀 그 트럼프만이 아니고 벌써 민주당에서는 현 이 트럼프 정부의 그 국토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보건부 장관, 네. 다 이제 탄핵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민주당은 탄핵을 좋아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상하게. 근데 미국과 한국의 탄핵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탄핵은 지난 6월달에 이어서 또 민주당 의원이 텍사스에 있는 그 민주당 소속 의원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에서 표결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가결이 되면은 상원에 가서 탄핵 재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는 다르죠. 한국은 국회에서 탄핵 그 결의를 하고, 네. 그리고 재판은 헌재에 가서 하죠. 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지난 6월달에 있었던 그 탄핵 첫 번째 시도에서는 344대 79.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안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탄핵안을 냈지만은 소수당 아닙니까? 네. 소수당이니까 자력으로는 이걸 통과시킬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와서 두 번 동안에 그 탄핵안이 나왔을 때에 누군가가 이것을 그 보류하자, 이것을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지 말고 네. 이 안을 보류하자. 그래서 테이블링 모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표결을 했는데 6월 달에는 344대 79 압도적으로 이것을 탄핵안에서 투표를 하지 마자.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트럼프의 탄핵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똑같은 의원이 이번 주에 똑같이 또 그 트럼프 탄핵안을 이제 표결을 그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른 의원이 이것을 보류하자. 그건 이제 보류하자는 건 이제 이것을 폐기시키자는 그 이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폐기시킬 것이냐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 역시 237대 14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번 그 투표도 역시 민주당 지도부들은, 그리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폐기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을 계속 이제 이 탄핵안을 제출하는 의원은 이것을 가결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일기 때 그 두 번의 탄핵 시도에서도 별로 민주당이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그 트럼프가 이게 당선이 되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트럼프에게 흠집을 내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도 다 이것을 반대를 했고 탄핵안을 투표를 붙이는 것을
반대를 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자신의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내가 봐라 트럼프와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런 네. 의미에서 상당히 그 내년 선거가 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11월 달이지만은 벌써 이제 예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출마한 사람들은 다 출마를 했고 네.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트럼프와 이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그런 그 모양을 보이고 있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영양가 없는 탄핵 시도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공화당에 이렇게 반 트럼프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장로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그 조금 힘이 떨어지죠. 네. 모든 그 대통령이든지 어떤 정부든지, 그래서 첫 1년 동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첫 1년 동안 이제 다 결집이 됐기 때문에, 선거를 막 마치고 결집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밀어붙여야 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조금씩 자기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서 서로 이제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별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그 민주당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이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분열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죠. 네. 장로님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실 때 미국의 탄핵과 한국의 탄핵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은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그 탄핵 재판을 헌재가 네.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재판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까? 네.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에게 죄가 있었는지 없는지 재판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은 이 재판을 이제 양측에서 그 하원이 그 이 탄핵을 결의를 하면은 그쪽에서 변호팀을 꾸려서 재판에 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도 그 변호팀을 꾸리고, 그래서 양측이 그 대법원장이 와서 그것을 주재를 하지만은 재판은 연방 상원에서 이루어지고, 상원의원들이 이제 배심원이 되는 거죠. 배심원이 되어서 재판이 다 끝난 후에 네. 배심원들이 투표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퇴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 대통령이나 그 하원이나 상원이나 다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이제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특히 그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그 직위에서 가장 높은 직이거든요. 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퇴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재판이나 가결을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좀 특별한 점이고, 네. 한국은 그거 떠나서 헌재라 그러면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대표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들은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좀 틀리다,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이 국민들이 뽑은 네. 자신들의 대표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법부에게 그 이 헌법이 그 이 산부에게 준, 정부의 산부에게 준 그 권력의 그 이 웨이트 그것을 보면은 사법부가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인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뽑은 가장 그 고위직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재판을 헌재가 한다는 것은 네. 미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좀 다른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장로님 말씀 듣고 나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정말 국민에 의해서 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러고 보니 국가의 임명을 받아서 한 기관이었는데,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되는다라는 거, 예. 많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의 네. 그 양쪽 한국이나 미국이나 헌법을 보면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건 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을 사용해서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힘의 그걸 보면은 미국과 한국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조금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이번 주 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의 유조선을 납포한 사건,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까지 했는데 한간에서는 또 이것을 베네수엘라 측은 해적행위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인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될 그런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예, 뭐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대립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 네. 없고, 그리고 그 유조선을 이번에 이제 할 때 그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그 미국 헬리콥터를 통해서 위에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배에 내려서 그것을 이제 장악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보셨을 텐데 네. 이번에 그 유조선을 이제 이렇게 미국이 압수를 한 것은 그 제재 지금 이제 그 나라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네. 그 한 부분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베네수엘라를 그 테러리스트로 그렇게 현재 그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그들이 미국에 그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많은 이 지난 정권 때 국경을 열어놨을 때에 굉장히 많은 그 베네수엘라의 그 범죄 집단들이 많이 미국에 와서 지금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도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것을 이제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강력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대통령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베네수엘라는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미 대륙의 제일 위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쿠바 바로 밑에 있으니까 배를 통해서 미국으로 바로 이제 마약을 이제 보내고 그러니까 아예 이 미국 군을 동원해서 그들을 폭격을 했죠. 네. 계속해서 그 마약 운송 그 배들을 선박들을 폭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두로에게 이제 너는 독재자이고 잘못된 정권이니까 물러나라. 우리가 그 점잖게 얘기할 때 알아서 물러나라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고 사실 그 베네수엘라는 그 기름이 원유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마두로라는 그 악한 독재자가 이제 나라를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매년 마약으로 인해서 이 미국 국민의 거의 10만 명 1년에 1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펜트놀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그 싸면서도 그 포텐시가 굉장히 높아서 조금만 애들이 그 청소년 때 호기심으로 조금만 먹어도 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강력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유조선을 아마 그 쿠바로 그 원유를 파는 운송하는 그 배를 이제 납치를 했는데 그게 실려 있는 원유의 가치가 한 1억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네.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뺏어가는 이유는 그 베네수엘라 특히 마두로 정부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적인 그런 그 가능성을 이 capability를 이제 뺏어가는 거죠. 네, 자금줄을 차단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자르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나가도록. 그래서 그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를 반대하면서 이번에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트럼프가 아마 그 미군을 베네수엘라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CIA는 벌써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정부나 군부를 상대로 그 작전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부에서 혹은 마두로가 스스로 알아서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이슈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좀 가장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켜봤던 부분들이 바로 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또 삶에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사를 접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각 다른 헬스케어 법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양당 모두 이 건강보험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실패죠. 네. 특히 그 오바마 그 케어라고 그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패스해서 그 시작한 그 오바마 케어는 그가 약속한 그런 혜택은 전혀 없었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해도 거의 뭐 그 헬스케어 코스트가 거의 70%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인슈런스 회사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그리고 특히 국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국가도 재정도 상당히 힘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에 그 공화당 안과 그 민주당 안이 그 상원에서 이제 표결에 붙여져서 둘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출안이기 때문에 그 60표가 이제 필요한데 둘 다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 정부 셧다운이 오랫동안 간 거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팬데믹 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 지원금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연장을 시키자. 그것이 이제 올해 12월 30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두 안이 폐기됨으로 안 됨으로 통과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12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그 타결을 봐야 됩니다. 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이 문제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좀 획기적인 그런 좀 다른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이 그 중간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많이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양 정당 다 내가 볼 때는 그게 획기적인 안을 아직까지 내놓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이 민주당 안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이 계속해서 지원해 주자. 그것을 인정을 시키자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유일한 주장이고 그 말은 그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고스란히 그 인슈런스 회사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화당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해결할 책이 아니다. 네. 이것은 차라리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헬스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이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직접 주는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에 낫다라는 이제 안을 냈는데 둘 다 이제 통과를 못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그 중간선거 전이든지 아니면 중간선거 끝나고 그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은 트럼프가 남은 2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그 이 건강보험을 좀 획기적으로 좀 그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비까지 이제 올라갈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크고 네. 그러나 이제 물론 뭐 캐나다 다른 정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조금 더 뭐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상당히 지출되는 비용 특히 국가가 계속 그 부담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그 부담을 보면은 그렇죠. 상당히 그 감당하기 힘든 네. 국가 지출이 정부 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정책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가 처음에 그 오바마 케어 안을 내놨을 때 굉장히 내용이 방대했거든요. 네.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이 검토해 볼 시간도 없이 바로 투표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나 그 의원들이 이 도대체 이 오바마 케어의 이 법안 내용이 뭐냐 네. 물어보니까 당시에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아주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우선 통과시켜 봅시다. 통과시켜 나면은 아마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알게 되겠죠. 네. 예, 통과시켜 놨는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알게 지금 되었네요. 네. 얼마나 문제가 큰지 그 오바마가 주장을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도리어 그리고 또 그분이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프리미엄 코스트가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힘들고 국가의 재정에도 상당히 힘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시장 경제를 이용한 그런 그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하면은 분명히 답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답을 못 찾는 이유는 그들의 그 이제 관심사가 사실은 자신들의 그 다음 재선 때 당선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데 제일 큰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의 그 임기가 2년 뭐 4년 이렇게 짧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멀게 해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 거군요. 좀 부족하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조금 선출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네. 트럼프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어느 대통령들보다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기대겠죠?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장로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안을 보니까 이런 사건들 상황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미국이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도 좀 이해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참 그런 이해가 더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또 이민 행정부의 어떤 그런 이민 정책에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었어요.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골드카드라는 단어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골드카드라는 이름으로 고액 기부자 대상 영주권 발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 중심의 이민 정책이라고 들었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뭐 그 얘기는 트럼프가 전에부터 해왔고, 근데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번 주였습니다. 네. 아마 수요일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진짜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이건 왜냐하면은 네. 미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군요. 영주권을 이제 돈을 받든지 투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주는 이제 네. 그런. 그 최근에까지 굉장히 유행이 그 인기가 많았던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 트럼프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네.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1965년도에 그 이민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민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그 동유럽,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국가별로 이렇게 코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정해놓고 이민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이민을 개방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민을 개방했냐면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부담을 주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컨트리뷰트하는 네. 그리고 어시밀레이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민을 받겠다는 것이 이제 당시 이민을 개방할 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소말리아 그 커뮤니티도 얘기했지만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소말리아 그 미국 이민 커뮤니티 내에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들어오자마자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국가가 주는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신청하도록 딱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민을 오자마자 네. 바로 웰페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나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정책을 다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그 이렇게 건축비를 하기는 커녕 도리어 이제 그렇죠. 국가에 받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그 트럼프의 이민에 대한 생각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민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조치한 것은 골드 카드는 100만 불
한 사람당 100만 불, 그 수수료는 15,000불 네. 내면은 EB1 혹은 EB2 그런 비자를 주겠다. 그래서 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합법적으로. 그것은 이제 인재를 그 미국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아마 그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이 비용 부담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외국에 있는 인재를 미국으로 그 불러오기 위해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100만 불씩 주고 네. 정부에 주고 이제 그분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서 영주권을 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그 이것을 하자. 그리고 이제 골드 카드를 입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그런 플래티넘 카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었고 많은 정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underlying thinking은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이제 그 이민이 그런 사람들이 이민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공화당에서 소득세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현실적인 가능성과 또 그 안에 담긴 또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 그 연방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이제 인컴 텍스 소득세입니다. 네. 그리고 주 차원에서는 소득세를 받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네. 워싱턴이나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주 같은 데는 인컴 텍스가 없고 주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인컴 텍스가 굉장히 높죠. 네. 그런데 트럼프는 전에부터 이제 그 인컴 텍스를 줄이거나 그리고 없애는 것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을 쓰는 이유도 관세를 통해서 외국이 부담하는 그런 세금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를 줄여보겠다. 네. 이제 이런 그 생각도 이제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다음 내년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그 후보들 가운데 제일 지금 선두에 있는 친구도 지금 최근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주지사 되면은 주 그 소득세를 연 그 인컴 10만 불까지는 없애고 네. 그리고 10만 불 이상은 액수에 상관없이 플랫 텍스로 7.5%를 매기겠다. 지금보다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제 세금이 낮아지는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공화당 측의 사람들의 생각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 사람들 같이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들이 필요한 게 이제 그 인컴이거든요. 네. 정부 차원에서의 인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금으로 이제 충동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 공화당 쪽 사람들의 생각은 소득세 정부의 규모를 자꾸 줄이고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이지만은 경제를 부양해서 경제의 부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을 원하는 선호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네. 면에서 양 정당의 차이가 볼 수 있다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나 예, 네. 한번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네. 저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